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 거기에서 설립한 것이 카터 센터인데요. 카터 센터에서 이석기 구명을 위한 성명서를 조만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워싱턴 현재 나가 있는 이승원 특파원을 직접 연결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예, 이 특파원, 카터 전 대통령의 핵심 주장 어떤 겁니까? 네, 성명은 우선 서울고법은 자신의 정치적 추종자들에 대한 이 전 의원의 발언을 담은 테이프를 근거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테이프는 이제 이 전 의원이 참석했던 지하 조직인 이른바 이제 RO 모임 당시 녹취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민주화 이전의 군사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국가보안법이 1987년 민주화 이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구시대의 악법으로 현재 단죄했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데, 실제로는 국가보안법 그 이후에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국가보안법은 91년에도 이미 개정이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네. 문제는 지금 이 성명에는 이 전 의원이 구속됐던 핵심 내용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국가전복 등 내란죄 적용을 받았다는 게 이제 지금 논란의 핵심인데, 예. 그런 내용은 이제 성명에는 빠져 있고요. 네, 국가보안법 7조에 나와 있는 찬양 고무가 아니라 내란죄로 되어 있었는데, 내란죄 부분은 예. 그런 혐의 부분은 모두 빠져 있다 이거죠, 성명서에서. 성명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네. 예. 자, 현재 카터 전 대통령, 미국에서 북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미국에서의 카터 전 대통령의 어떤 발언 또는 성명의 비중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카터 전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보다 퇴임 이후에 오히려 더 주목을 받은 그런 좀 특이한 경력의 전직 대통령이신데요. 네. 이전에는 1999년, 그러니까 미국의 영변 핵시설 폭격 시나리오가 한창이던 때에는 당시 방북에서 당시 김정일 주석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위기를 해결한 적도 있고요. 네. 2010년에도 방북해서 당시 억류돼 있던 미국인 곰스 씨를 데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방북이 어떤 그 선한 의도와는 달리 북한의 선전도구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미국 안에서도 좀 받기는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몇 차례 이제 경색된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카터 전 대통령이 몇 차례 방북 의사를 밝힌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최근에는 좀 이런 역할이 좀 뜸한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성명에 관한 아직 미국 내에서의 특별한 반응은 현재까지 딱히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카터 전 대통령의 비중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지 미국에서 반응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승원 특파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김경진 변호사. 네. 카터 전 대통령, 과거에 말이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 당시 대통령 70년대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좀 믿게 봤는지 어쨌는지 미군 철수를 추진해가지고 아주 우리를 곤혹스럽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다시 또 이 이석기 씨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발목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하고 어쨌든 있어요. 카터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을 지켜보았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이 상당히 처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요. 네. 그건 뭐 주한미군 철수 여부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것. 근데 지금 어쨌든 현재의 인권 상황이 대한민국에 만족할 수준이 아니냐, 그 논란하고 상관이 없이 네. 이석희 씨에 대한 처벌 부분은 국민들이 처벌을 해야 된다는 데에 있어서는 100% 거의 다 공감하고 있지 않느냐. 네.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예. 아니, 세상에 전시가 전쟁이 났을 때 이 평택의 유류고 가장 중요한 통신기기 또 철도 이런 걸 파괴해야 된다는 그 언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회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점과 관련해가지고 카터 대통령이 선처를 요구하는데 본인이 선처를 요구하는 그 기준 잣대가 네. 본인이 대통령 시절에 지켜봤던 70년대 시절의 인권 기준 잣대로 지금을 봤다면 예. 그 카터 대통령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별 의미를 가지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네. 이런 의견입니다. 다른 분, 김경진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분 이견 없겠죠?
그러니까 카터에게 전달했을 때 그 내용이 편협된 내용만 전달했기 때문에 카터 대통령이 이 이석기 피고인에게 적용됐던 게 국가보안법이다. 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옛날 만들어진 그 법을 그대로 적용했다. 그러니까 편협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잘못된 시각에서 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구은희 변호사.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곧 대법원에 도착을 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할 때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탄원서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의사를 밝히는 정도의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하겠는데요. 네. 여기에는 일단은 이제 상당한 오류가 많지 않습니까? 예. 87년도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라고 하면서 탄원서를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많은 개정이 있었고 특히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내란죄 등이 이제 혐의가 적용되어서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일단은 법률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 법이 잘못 적용되었다던가 이러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탄원서를 직접적으로 고려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네. 서울고등법원이 바로 자주민보 1심에서도 패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어요. 예,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인터넷 언론 매체거든요. 인터넷 언론 매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서울시가 이 등록 취소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박원순 시장도 그래서 아마 심판 청구를 했는데 예. 이제 등록 취소했는데 이전에 뭐 대표 자체도 사실 국법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정도 실형 선고받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도 뭐 이적 표현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지적도 많이 받고 또 법적인 처벌도 많이 받았는데 네. 사실 신문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언론의 자유민주주의 여론 형성에는 좀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1심에서도 역시 등록이 취소됐고 2심도 그렇게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어떤 이러한 결정 자체가 이 자주민보 등록 취소 이라는 결정 자체가 실제로는 황선 시절지 현재 어떤 그런 것을 좀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실제로 내용에 보면 사실 뭐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국가보안법 관련된 분으로 처벌도 받았고 네. 또 대표도 실형을 받았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사실 어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여론 형성하는데 예. 뭐 그 어떻게 보면 그게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그런다는 판단하는 것은 저는 뭐 옳은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예. 자주민보가 얼마나 유명한 신분인가요? 저는 거의 뭐 잘 들어본 기억도 없는 그런. 저는 이 판결이 홍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앵커님처럼 예. 저 자주민보가 뭐지? 이렇게 해볼까. 오히려 더 관심을 예. 기울일 그리고 것 같다. 신문은 등록 취소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유포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하로 가고 또 찌라시 형태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되면 법 위반이 되는 거죠. 이미 등록 취소까지 됐는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양성화하게 되면은 네. 감시가 가능한데 예. 이것이 등록 취소가 돼가지고 비밀리에 이렇게 유포가 되다 보면은 이걸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게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간을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문제가 요새는 전 세계 단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령 인터넷으로 가가지고 미국이나 코스타리카에 서버를 두고 있으면 네. 물론 우리 경찰청이나 아니면 인터넷 보안센터에서 DNS를 가지고 맞긴 맞겠지만 네. 우회 통로는 컴퓨터 아는 사람은 조금만 알면 그 우회에서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폐간을 지금 국내에서 발행하고 있고 폐간을 하는 법원의 결정이 당연히 맞겠지만 네. 폐간 자체가 여기서 끝까지 우긴다고 하면 큰 실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익은 별로 없다. 네. 예. 폐간을 설령 네.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이 언론 정책을 할 때 특히 네. 이제 종북 사이트와 관련된 언론 정책을 할 때 그 부분도 좀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실제로 이제 물론 폐간을 한다고 한다면 뭐 인터넷 시대에 그게 굉장히 뭐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 만약 폐간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적법하게 등록해서 적법하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